12강 다면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면체라는 뜻은 이제 면이 여러 개인 입체 도형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다면체라는 것은 다각형이 면으로 둘러싸인 입체 도형을 뜻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역시 면과 모서리, 꼭지점이라는 것이 다면체에서 생길 텐데요. 오른쪽 보이시는 도형에서의 용어가 꼭지점, 모서리, 면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그 면의 개수를 우리가 읽어줄 때 다면체의 이름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다면체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보니까 각기둥이라는 것이 있고 각뿔이라는 것이 있으며 각뿔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기둥은 말 그대로 밑면과 윗면이 크기가 같은 도형을 우리가 기둥이라고 얘기하며, 뿔이라는 것은 밑면의 모양의 이름이 결정이 되고 위에 꼭지점이 하나만 보였을 때 우리가 뿔이라는 용어를 쓰며, 뿔대라는 것은 이러한 뿔을 잘라낸 모형을 우리가 뿔대라고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도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각기둥은 두 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다각형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두 면이라는 것은 윗면과 아랫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이면 우리가 기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각뿔은 밑면은 다각형의 모양이지만 옆면은 삼각형인 도형에 대해서 우리가 뿔이라는 말을 씁니다. 각뿔대라는 것은 각뿔을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잘라서 생기는, 즉 각뿔을 평행하게 밑면과 잘라서 생기는 그 도형을 우리가 뿔대라는 모형을 쓰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예제 문제를 좀 더 풀면서 용어 정리를 하고, 이제부터는 그 종류에 따른 꼭지점, 모서리, 면의 개수를 조금 암기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1학년 2학기 파트에서는 도형 파트이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 공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게끔 잘 외우셨을 때 정말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실 수 있으니, 외워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꼭 암기를 해주시고 헷갈림 없이 정리해 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있는 예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입체 도형이 나와 있습니다. 입체 도형이 나와 있고요. 다면체이나 다면체가 아니면 X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보죠. 자, 입체 도형이네요. 그리고 면으로 이루어진 도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면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역시 면으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면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나 곡면이 존재합니다. 곡면이 존재하는 도형에서는 다면체라고 할 수가 없죠. 다각형으로만 이루어진 입체 도형을 우리가 다면체라고 하기 때문에 곡면으로 이루어진 도형은 우리가 다면체가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용어 정리를 각 기둥에서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고요. 윗면의 모양이 사각형이며 밑면의 모양이 오각형, 육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 육각기둥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즉, 면체냐 라고 한다라면 당연히 위와 아래인 두 면과 그 모서리의 면이 다시 생겼기 때문에 총 면은 5개로 이루어진 오면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역시 사각기둥은 육면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오각기둥은 윗면과 아랫면, 그 모서리에서마다 면이 생겼으니까 윗면, 아랫면이 결국 2개씩 생긴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공식이 입체 도형인 N각기둥에서 그 각형이 정해지면 그 모서리로 이루어진 옆면은 면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윗면과 아랫면 2개가 더 생겨 있어서 N 플러스 2면체다 라고 공식을 기억하자는 얘기예요. 꼭지점의 개수도 우리가 일일이 하나씩 세 보니까 삼각기둥에서는 6개,
사각기둥에선 8개, 오각기둥에선 10개, 육각기둥에서는 12개가 나왔어요. 즉 삼각기둥이라서 6개, 사각기둥은 8개, 오각기둥은 10개, 육각기둥은 12개니까 결국 N각기둥에서는 그의 2배가 된다는 것이 공식이 되겠네요. 역시 모서리의 개수도 어떠한 공식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알아보니 삼각기둥에서의 모서리의 개수는 9개였고요. 사각기둥에서는 12개, 오각기둥에서는 15개, 육각기둥에서는 18개니 결국 그 이름에 몇 배씩이 모서리가 된다라는 거냐면 3배씩이 된다라는 거죠. 즉 윗면과 아랫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도형, 기둥이나 뿔대에서는 위와 같은 공식이 그대로 적용이 될 겁니다. 왜? 모양만 조금 틀릴 테니까. 옆면의 모양이 조금 틀려질 거고요. 나머지 꼭지점, 모서리, 그리고 면의 개수는 모두 동일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뿔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니까 삼각뿔대, 사각형이니까 사각뿔대, 오각형이니까 오각뿔대, 육각형이니까 육각뿔대입니다. 즉 윗면과 아랫면이 동시에 존재하니까 역시 면의 개수도 꼭지점의 개수도 모서리의 개수도 기둥과 동일할 거예요. 하지만 옆면의 모양이 틀리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뿔대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이어지는 공식들도 모두 다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면의 모양, 꼭지점, 모서리의 개수는 각 기둥과 뿔대에서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뿔만 조금 틀릴 테니 뿔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니까 뿔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네요.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니까 삼각뿔, 사각형이니까 사각뿔, 오각형이니까 오각뿔, 육각형이니까 육각뿔이니 밑면과 윗면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위에는 다 꼭지점 하나로만, 뿔로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사면체였으면 하나 늘어날 거고, 오면체 하나 늘어나고, 육면체 하나 늘어나고, 칠면체 하나 늘어납니다. 육각뿔이라서 하나 늘어났죠. 그래서 그 면체에 대해서 윗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n 플러스 2라고 얘기했던 것이 윗면이 존재하지 않으니 하나 줄여서 n 플러스 1 면체가 되는 거며, 역시 꼭지점의 개수도 2n개가 아니라 역시 그 면의 개수만 동일하게 면체에 따라서 동일하게 써준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서리도 역시 몇 배가 늘어났는지 한번 보니까 삼각뿔이어서 6개, 사각뿔이어서 8개, 오각뿔은 10개, 육각뿔은 12개니 결국 뿔에서는 2배씩 늘어난 것이 모서리구나 라고 기억할 수 있겠네요. 이 많은 내용을 한 번에 외우시려고 하시면 어려움이 있으니 머릿속에서 입체 도형에 대한 그림을 먼저 그리시고 찬찬히 생각을 해보시면 그 입체 도형의 모서리 꼭지점 면의 개수는 헷갈림 없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으며, 그 공식들 또한 우리가 헷갈림 없이 외우려면 이러한 도형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다면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입체 도형과 또는 평면 도형에서의 어떤 종류가 있는지 천천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